그래, 이제 넓이 부분 볼 거야. 이제 넓이 부분이 총 두 파트에다가 이제 속도거리 적분만 하면은 끝나요. 개념 과정. 먼저 정적분은 결국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내가 말을 했었던 거 기억나? 그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분구적법에서 정적분을 좀 이끌어 왔었죠. 그죠? 근데 우리 실제적인 넓이는 음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지? 근데 정적분의 값은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넓이와 적분 파트에서는 결국은 진짜 실제적인 넓이를 구해 볼게. 이게 추가가 되는 거거든, 그냥. 한번 봐봅시다. y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f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 쓰고 이를 그림으로 한번 보이라 했는데 닫힌 구간 ab에서 fx, 그냥 그 구간 안에서 어떤 함수가요. 항상 양수인 경우요. 그림 그려서 한번 봐봐. x축이고요. fx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가져올게요. y는 fx. 닫힌 구간 AB라 했으니까 AB도 임의로 가져올게. 이 닫힌 구간 AB 내에서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 s겠지. 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넓이도 양수로 나오겠죠. 정적분을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야. 이거는 이때까지 너네가 했던 정적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닫힌 구간 AB에서 fx가 음수인 경우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겠죠? y는 fx. AB 가져올게요. 여기에 실제적인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생각해봐. A부터 B까지 정적분 값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만 붙여주기만 하면 끝인 거 아니야 그냥? 맞지? 다 음수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내가 이 구하고자 하는 이 S라는 것은요.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될 거고요. 얘를 우리는 마이너스를 붙이기 싫어서 굳이 B부터 A까지 fx dx라고 적습니다. 근데 이 넓이와 적분 파트 쌤 문제 가면은 그냥 진짜 실제적인 넓이 구하는 것 뿐이거든? 진짜 구하면 돼, 넓이를. 양수인지 음수인지 좀 판단해서.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하죠. 구간 AB에서 fx가 일반적인 경우요. 그러니까 다 양수거나 다 음수이지 않은 경우를 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x축 하나 가져올게요. 그리고 fx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려볼게. y는 fx. 구간 A부터 B까지. 요 가운데 점을 C점으로 좀 잡을게요. 그리고 A부터 C까지의 넓이를 S1이라고 좀 잡고 C부터 B까지의 넓이를 S2라고 잡을게. 그러면 S라는 것은요. 넓이라는 것은 S1과 S2를 더한 거죠. 내가 적은 S1, S2는 실제적인 넓이입니다. 정적분의 값이 아니라요. 자, S1이라는 것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그냥 fx dx 해주시면 되고요. S2라는 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C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할 건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지. 왜냐면 정적분의 값이 음수로 나올 테니까. 이걸 굳이 어떻게 적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 기호는 진짜 잘 안 써. 왜냐면 너네가 이걸 풀 때 이렇게 해서 계산할 거거든. 오케이?
영인점을 찾아낼 거야. 영인점을 찾아내서 양수인 부분은 그냥 하고요. 음수인 부분은 계산해서 마이너스 달아줄 거예요. 그냥 진짜 그렇게 하는 거야. 실제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2번은 뭐냐면 1번 버전에서 그냥 x는 gy,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단 말이야. 그냥 y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져 있는 거고요. 종속 변수가 바뀐 거죠. 이렇게 x는 gy 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된다면 뭐 C부터 D까지 연속이래요. C랑 D를 이렇게 가져올게. 그랬었을 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요쪽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겠죠? 그러면 x의 값의 입장, 즉 gy라는 함수의 값의 입장에서는 요쪽 2부터 d까지는 양수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2부터 d까지는 양수가 나올 거야. 그리고 c부터 e까지는 음수가 나오겠죠. 정적분의 값이. 됐나요? x가 이제 함수 값이니까. 이해돼? 요쪽이 x의 양수값이잖아. 이쪽이 x의 음수값이고. 맞죠? 그래서 저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식을 적어보면 C부터 D까지 절대값 gy, dy 할 건데 우리는 풀어서 많이 씁니다. C부터 E까지 정적분 값은 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C부터 E까지 gy, di라고 적어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 2부터 D까지 gy, dy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적분 변수 y로 해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문제 한번 봐볼까? 문제 한번 보면 y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거든? a가 음수예요. 그럼 얘들아 이거 3차 함수 개형이지. 3차 함수 개형이고요. 이제 좀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x축 있고요. x축 먼저 그리지 마라.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요. 근을 0이랑 a에서 중근 같죠? 맞아요? 그러면 a에서 x축에 접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려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a에서 접해야 돼요. 위에 거여야 되지? 왜냐면 a가 음수라고 주어졌거든. 됐어? 자 그러면 요렇게 x축이 그려질 거고요. 여기가 a고 요 지나는 한 점이 0이 되겠죠. 근데 이쪽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 건 여기가 되겠네. 이쪽의 넓이가 12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12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0까지 x-a의 제곱 dx를 할 건데 실질적으로 이 정적분의 값은요 음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무조건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그게 이거예요. 딱히 어렵진 않죠. 진짜 실제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진짜 정적분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을게. 0부터 a까지로 할게요. 그러면서 좀 전개 좀 할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ax제곱 플러스 a제곱 x dx. 자 그러면 부정적분 해주시면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a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제곱의 x제곱
0부터 a까지. 이거 그대로 계산 들어갑니다. a 그냥 때려 집어넣으시면 되죠. a 4제곱으로 묶이겠다 얘들아. a 4제곱으로 묶이고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 하면서 a 4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결국 12라는 거거든. 12를 계산했더니 얘가 나온 거야. 그렇다면 a 4제곱이요 12가 나오게 되고요. 얘 계산해봐. 계산해보면 1 나와. a 값이요 a 제곱이요 2루트 3이 나오게 될 거고요. a 제곱이 2루트 3. 미안. a 4제곱이 12제곱이 나온다. 12분의 1이 나와서 12제곱이 나와요. 그럼 a 제곱이 원래는 뿔마 12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a 제곱은 실수니까요 12만 나오게 될 거고요. a 값은 뿔마 2루트 3이 나오겠지만 a가 음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루트 3이 정답이 되겠죠. 자, 얘도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고요. 세 근을 갖는 3차 함수거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x축이 여기를 좀 지나고 있겠죠. a가요 1보다 크다고 했고 나머지 두 근은 0과 1이죠. 그러면 0, 1, a 이렇게 지금 적을 수 있을 거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갓도록이거든. 지금 여기가 S면 여기가 S여야 한다는 소리예요.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지금 같아야 된다는 거야. A의 값 정하래요. 그럼 생각해봐. 너네 이거 진짜 바보같이 푸는 얘들 어떻게 푸냐면 0부터 1까지 적지 마. 절대 적지 마. 0부터 1까지 나 F라 적을게. F dx 이거랑 1부터 a까지 마이너스 단 거에 f dx요. 이거 같아요 하면 연산 뒤지게 해야 돼요. 연산 엄청 많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면 0부터 a까지 결국은 똑같은 s라 했잖아. 그럼 0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이 만약에 3이었다고 쳐볼래? 그러면 1부터 a까지 정적분 값이 뭐겠어? 마삼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해버리면 얘를 f를 했을 때 fx dx 해버리면 0 나와요 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맞아? 그럼 계산 한 번만 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풀이가 있어. 하지만 일단은 적어 놓을게. 이거 계산은 안 할 거야 나. 0부터 a까지 x, x-1, x-a, dx를 하면 0이다. 임을 이용해서 임을 풀이 방법은 이러한데요. 내가 왜 이걸 적어주냐면 쌤에서는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나오진 않기 때문이야. 얘는 좀 특이해. 뭐가 특이하냐면 3차 함수죠. 그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대요. 근데요 3차 함수는요 항상 대칭 함수라고 하지 않았었어? 이 곡선이건 이 곡선이건 이 곡선이건 대칭 점이 존재했었어요. 맞죠? 저 앞에 3차 함수 그래프에 그려져 있을 거야. 처음 배웠을 때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러면 얘가 대칭 점이어야지만 넓이가 같아지지 않겠니? 오케이? 대칭점이야. A가 얼마? 2. 대칭점이란 말이야. 똑같아야 돼.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 아니라 1,0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이 함수는. 오케이? 그래서 이 지금 문제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3차 함수의
대칭성에서 A는 2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문제를 한번 봐볼게. fx의 역함수를 g라고 하는데 gx를 지금 정적분하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너네 이거 gx 구할 수 있겠냐? 세제곱근 함수 그릴 수 있어? 만약에 구했다 쳐도? 못 그린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 역함수라는 건 결국은 y는 x 대칭이지. 그지? 그 성질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리는 게 유리해.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함수는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x축, y축 그릴게. y는 x까지 그려줄게요. 그리고 y는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잠깐만. 이걸 잘 맞춰야 되거든. 그럼 y는 gx는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y는 x 대칭인 꼴로 이렇게 역함수라고 했으니까요. 0,1을 지나는 함수 fx의 역함수는 2,0을 지나게 될 거고요. 뭐 구하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gx를요 2부터 4까지 정적분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4가 여기 있다고 좀 해볼게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럼 봐봐 얘들아. gx에 4를 집어넣으면 gx에 x의 값에 4를 집어넣으면 y의 값이 뭐 나오는지를 찾아줘야 되잖아. 그지? 반대로 x에다 2 집어넣으면 뭐 나오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냐? 맞죠? 잘못 그렸다 나. 잘못 그렸어. 2를 맞출 게 아니라 1을 맞췄어야 됐는데. 괜찮아. 뭐 집어넣으면 4 나오게 라고 물어보면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게 되죠. 그죠? 내가 내 그림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값이 1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도 1로 지금 잡게 되면 요 점도 1이 되겠죠 지금. 그러면 여기가 4가 나오게 될 거고요. 내가 구할 수 있는 넓이, 즉 정적분의 값은요 여기에요. 나 여기는 구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란 말이지. 그죠? 근데 넓이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할게요. 이거 이용해서요. 라고 하면 또 y로 바꿔야 돼. 근데 역함수 적분 못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진짜 도형으로 보는 거야. 이 사각형에서 fx가 0부터 1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빼줘버리면 나오겠죠. 됐어요? 자, 이 직사각형에서 0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을 빼줄게요. 그러면 여기 넓이가 나오겠지. 오케이? 결국은 인테그랄 2부터 4까지의 gx, dx를 한다는 건 직사각형에서 0부터 1까지 fx, dx를 정적분값을 빼주시면 되고요. 4 빼게 이제 연산 들어가요. 4분의 1 x는 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요. 얘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해 주시면 되고 결과값은 4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뭐 할 거냐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 fx, gx가 있대요. 근데 둘 다 양수일 때 한번 봐보자. 그러면 x축 하나 그려주시고요. fx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할게. y는 fx 그 다음에 y는 gx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할게요. 얘들아 여기 한쪽에도 그림 또 그릴 거거든. 너무 나처럼 크게 그리지 마세요. 그림 2개 그릴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공간 좀 남겨놓으세요. 너무 크게 그렸어요 내가. 미안. y는 fx 있고요. y는 gx 있고요. 밑에 한 줄만 들어가 어차피 근데.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넓이가 되겠고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앞에 거랑 똑같이 좀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fx의 정적분 값에서 얘는 gx의 정적분 값을 빼버리면 되지 않냐? 맞지? 그래서 fx-gx라는 새로운 함수를 구하면 되지 그냥. y는 fx-gx. 그래서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여기가 되겠죠. 똑같은 s입니다. 결국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이 a부터 b까지 fx와 a부터 b까지 gx의 정적분 값을 빼주시면 되고요. 결국은 a부터 b까지 fx-gx를 정적분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얘는요 그냥 둘 다 양수일 때 봤었고요. 얘는 뭐 할 거냐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할 거거든. x축 임의로 이렇게 그냥 그릴게. 그리고 fx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할게요. y는 gx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할게. 그리고 a부터 b까지를 이렇게 잡을게요. a부터 b까지. 그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 요렇게가 되거든. 근데 이런 그림이 되면 얘들아
fx의 정적분값에서 gx의 정적분값을 빼면 구할 수가 없게 되거든. fx의 정적분값은 여기에요. 이 빨간색 칠하지 마. fx의 정적분값은 여기고요. gx의 정적분값은 또 요만큼이거든? 뺀다고 답이 나오겠니? 아니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x축에 걸거쳐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 둘 다 x축 위로 올려버릴 거야. 이 그림을 만들어버릴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 이용하면 되니까. 맞지? 그래서 둘 다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시켜버릴 겁니다. 요렇게. 그냥 x축 위로 올려버리겠다 이거야. A부터 B까지. 그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여전히 여기죠? 그럼 저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얘들아 여기 y는 fx 플러스 k라고 적어야 된다. 내가 k만큼 평행이동 시켰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y는 gx 플러스 k라고 좀 적어주세요. 자,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 것은요. a부터 b까지 fx 플러스 k라는 얘를 정적분한 값에서 a부터 b까지 gx 플러스 k라는 얘를 정적분한 값을 빼주시면 될 거고요. 정적분에 덧셈 뺄셈 합쳐질 수 있죠. a부터 b까지 fx 빼기 gx만 남지 k끼리 알아서 사라져준다니. 위에 거랑 식이 다를 게 없죠. 그죠? 그러면 그냥 함수가 더 위에 있으면 그거 두 개 빼서 정적분하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어낸 거다. 알겠지? 그러면 누군가는 크고 누군가는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얘는 지금 fx가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가능했었던 건데 만약에 fx가 위에 있는 부분이랑 fx가 아래에 있는 부분이 다 나타나는 경우는 얘는 얘들아 이런 경우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한번 그림 그려볼게 또. 얘는 그림 하나만 그릴 거야. 그리고 밑에 2줄 정도 들어가요. 어차피 우리 1번, 2번에서 x축 위로 올리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x축 위에서만 그릴게 그냥. A부터 B까지. 요점 C로 잡을게요. 여기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1, S2라고 한다면 넓이를 구하고자 하면요. S1과 S2를 더해주시면 되고요. A부터 C까지는 S1이요. 이 정적분 값에서, 즉 fx의 정적분 값에서 gx의 정적분 값을 빼주셔야 되겠죠? 그죠? A부터 C까지 fx-gx요. 그 다음 S2는요. gx의 정적분 값에서 fx의 정적분 값이 빠져야 되겠죠? 그죠? 더하기에 C부터 B까지 gx의 정적분 값에서 fx의 정적분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적냐? A부터 B까지 절대값 fx-gx라고 적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어차피 니네는 이렇게 풀어야 돼. 계산 많아도 어쩔 수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 기호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마찬가지 7번은 앞에 거랑 똑같아 지금 얘들아.
방금 이 1번이 두 곡선으로 바뀐 거고요. 얘도 2번이 지금 두 곡선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얘도 똑같아요. Y 입장에서 좀 봐보겠다 이거야. Y 입장에서 봤을 때 x는 gy랑 x는 hy라는 함수가 있대요. x는 gy 하나 그려주시고요. x는 hy도 하나 그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렇게 그려. 어차피 우리 다 양수로 만들 수 있잖아. 미안해 오늘 지우개 많이 쓴다. 나도 그림이라 어쩔 수 없어. C부터 D까지래요. C는 여기, D는 위쪽에. C부터 D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요. 그럼 얘도 똑같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하면 이쪽이 되겠고요. X 입장이라 했잖아요. X가 함수 값이라 했잖아. 그러면 결국은 요 가운데 잡아야 되겠구나. DCE라고 좀 잡을게요. 난 C부터 E까지는요. HY의 정적분 값에서요. GY의 정적분 값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E부터 D까지는요. GY의 정적분 값에서요. HY의 정적분 값을 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넓이라는 것은 C부터 E까지는 HY 마이너스 GY DY 그리고요. E부터 D까지는 GY에서 HY 뺀 거 GY에서 더하기다 여기 가운데 HY 뺀 거 얘를 굳이 이렇게 적어준다고요. C부터 D까지 HY 마이너스 GY 절대값을 씌워서 한 적분 변수가 Y로만 변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간단합니다. 자 이제 8번 또 문제 보면은 우리 정적분과 넓이 다한 거나 별 다를 거 없어요. 공식이 나오긴 하지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다음 직선과 곡선 또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 이제 진짜 넓이 한번 구해 볼 거거든. 계속 기호로만 적어봤잖아. 그지? 그립시다. 그리기 쉽죠? y는 마이너스 x 하나 필요하고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는 건 위로 볼록인 함수 2를 지나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하면요. 요쪽이 되겠고요. 그럼 얘들아 x축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 했어? 큰 함수값에서 작은 함수값 빼면 된다는 결론이 여기 나와 있었잖아. 그치? 둘 다 평행이동 시켜서 x축 위로 올려버릴 거라고. 근데 어차피 정적분끼리 빠질 거니까 그냥 그 두 함수를 빼주면 된다는 결론을 얻었었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0부터 여기까지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 뺀 걸 정적분하면 끝나는 거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교점을 찾아줘야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3 갖다 놓으면 돼. 그냥 갖다 놓고 해 찾는 거야. 해. 그러면 0부터 3까지 넓이라는 것은 0부터 3까지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뺀 거요
이거 정적분 하시면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0부터 3까지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dx거든요. 얘 봐라. 2차 함수의 정적분이다. 2차 함수의 정적분이에요. 그리고 x절편이 적분 구간의 양끝이죠. 이 함수의 x절편이 적분 구간의 양끝이야. 넓이와 적분이 은근 계산이 겁나 많거든. 요런 데서 좀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6분의 근데 적을 거야, 한 번은. 왜냐면 바로바로 안 보이거든, 너네는. 나는 바로바로 보이지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이요.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죠? 그죠? 곱하기 3의 세제곱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래서 얘가 2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진짜 자주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겁나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밑에 것도 2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는데요. 얘는 둘 다 2차 함수지. 그리기 좀 복잡하거든. 그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서 내가 찾아낸 게 뭐냐면 얘네 둘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교점의 좌표를 찾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세요 가 결국은 넓이를 구하는 식이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좀 찾기 위해서 아니 그냥 두 함수 빼가지고 한번 해볼게. 두 함수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요거 써먹겠다고요. 알겠죠? 두 함수를 빼서 새로운 함수를 좀 만들게요. fx라는 함수를 만들게. 자, 앞에 거에서 그냥 뒤에 거 뺄게요. 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게 좋아서요. 그냥 내 개인 취향. 그러면요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그려질 거고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하고 있네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 건 여기겠네요. 요쪽이 S. 자, 이제 S 구해요. S 구하려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저 fx 해주시면 되겠죠.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지? 그냥 이 정적분의 값은 음수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적분 구간의 양끝이 이 함수의 x절편이네요. 똑같이 공식 쓰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되겠고요.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요. 그래서 6분의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어서 9가 나오게 됩니다. 개념 테스트 좀 두 개 좀 봐야 돼요. 두 개씩 좀 봐야 돼요. 10번에 2번, 3번 좀 준비해 오세요. 나 일단 적고 좀 설명해 줄게.
이거 문제 좀 찝어주는 것만 좀 풀어와요. 여기는 아마 풀려 있을 거야. 70번, 74번. 79번, 83번, 90번, 94번, 96번, 99번, 905번, 909번, 13번, 15번, 20번, 22번, 28번, 33번, 35번, 39번, 43번, 44번, 47번, 52번. 이렇게 풀어 오시면 됩니다.